봅시다. 네. 자, 목차를 먼저 볼게요. 시간이고, 수열의 극한. 극한의 개념은 우리가 저기 수학도에서 배웠죠. 수열의 극한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함수의 극한을 이제 배웠던 거잖아요. 그거하고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도에서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학도에서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은 왜 굳이 다시 배우냐 싶을 정도로 어떤 새로운 종류의 개념을 많이 배우는 내용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을 거라는 예고를 먼저 드리고요. 급수는 이게 이제 다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급수라고 해요. 우리 시그마로 더하는 걸 수학원에서 배웠었죠. 그 행동을 무한대까지 계속 반복하는 걸 급수라고 하고,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수에 대한 기본은 n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n항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때 n항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n까지 더한 것도 되게 많이 더한 것 같은데 무한대의 관점에서는 아주 일부분의 합이라고 해서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는 단원명이 수학2하고 완전히 똑같죠. 미분법이랑 적분법이에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수학2와 다른 점은 자,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에서의 미분만 다뤘습니다. 다항함수.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식으로 그 정수 차식,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한 차수에 대한 차식을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만 다뤘다면은 다항함수가 아닌 것들을 초월함수라고 하거든요. 초월함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우리 수학원 때 배웠던 삼각함수, 그거보다 지수 로그 함수가 있죠.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유리함수가 있죠. 어, 얘네들에 대한 미분법에 대해서 다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난이도를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은 약간 외워야 되는 게 있을 뿐, 그 내신 수준의 난이도는 전혀, 정말 어려운 게 전혀 없다라는 거. 실제로 내가 지금 뭐 계속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고3 때도 저 미적분 선행을 할 때 하나도 어렵다는 느낌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거 할 때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이제 수열은 수렴하는 상황과 발산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죠. 수렴이 무슨 뜻이죠? 수렴은 일정한 값이라는 게 키워드야. 일정한 값. 네, 극한을 보냈을 때 그 값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진동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 커져나가는 이런 두 개가 아닌 경우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정한 값에서만. 마찬가지로 이와 반대급부로서 발산이라는 것은 이제 진동을 하거나 무한대로 하나씩 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기 1번을 봐서 보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해보면 음. 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계속 가는 애들 있어요. 분모가 커지고 있네요. 이게 n이 한없이 그 끝까지 더 커지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리미트 n분의 1에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n이 무한대로 0으로 가게 되죠.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서 한 내용이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1은 플러스 1은 가만히 있고 그 옆에 더해지는 녀석이 이제 2, 4, 8, 16 이렇게 2의 n승으로 계속 분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녀석이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남겨진 숫자 1로 수렴을 할 겁니다. 네. 함수의 극한이랑 크게 다를 내용이 없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또 그렇게 이것만 보고서도 또 엄청 쉬울 거다 또 그건 아니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 점근선으로 하나씩 가까워지죠. 어. 그 극한의 이제 포인트는 가까워지지만 거기 도착하진 않는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고 있죠. 가까워지지만 but 도착하진 않는다. 그걸 담고 있는 게 점근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수열은 뭐고 함수는 뭘까요? 수열하고 함수는 사실상 거의 같은 개념인데, 수열은 그 변역이 이제 n이라는 문자로 구성이 되고, 얘가 이제 양의 정수에 국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외하면 수열하고 함수는 사실상 거의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등차 수열 2n 플러스 1을 2x 플러스 1로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x, y가 이제 실수 전체인 게 통상적인 반면에 여기서는 n이 양의 정수만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수렴하는 상황을 다뤄볼 거고요. 발산하는 두 개의 상황. 그게 이제 발산과 진동인데요.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겠고, 이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있겠죠. 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그 수열의 번째를 무한대로 보낼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각각의 사례들을 또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먼저 양의 무한대하고 음의 무한대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AN이 2, 4, 6, 점점점 2의 배수로 나가는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이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종류의 수열의 사례를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어요. 마이너스 2에 n-1승으로.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쟤는 한없이 마이너스를 꼬꾸라지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진동하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거듭 제곱하는 상황에서 진동형 발산이 나오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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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상황이 발산되는 녀석들. 자, 그럼 내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저기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있냐면은 부호가 반복될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당구장 표시. 자, 얘는 어떨까요? n이 1승, 2승, 3승, 4승. 그러니까 함수하고 다른 점이 함수는 그 1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1.001, 1.00001 이렇게 가는 건데, 연속적으로 가는 건데, 얘는 띄엄띄엄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이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산적. 이렇게 가는 건데, 자, 마이너스 1에 n-1승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니까 저렇게 진동형 발산이 맞아요. 자, 얘는 어떨까요? 맞아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긴 하지만 그 절대값이 계속 작아지면서 0으로 결국에 수렴하게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게 그 기본적인 그 진동형 발산이지만, 그러면서도 절대값이 0으로 가는 경우는 예외니까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열 AN이 가질 수 있는, 극한에서 가질 수 있는 총 4가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렴하고 발산으로 먼저 대분류를 나눠주시고, 수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값으로 가는 어떤 그런 한 가지 상황만 존재하고, 발산하는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놓여져 있을 때 이 수열은 131313 반복되니까 진동형 발산이겠군. 이 녀석은 계속 커지네? 무한대로의 발산이겠군. 계속 작아지네?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발산이겠군. 일정한 값으로 귀결되네? 수렴이겠군.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그 수열을, 극한에서의 상황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열도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이제 어려운 말로 고등학교 때 나온 단어는 아닌데 선형적인 상황에서만 다루다 보니까, 자, 요런 거, 자, 어디에서나 어떤 단원에서나 이렇게 봤던 모양인데요. 어떤 상수 C를 곱하고 나서 극한을 계산한 것은 극한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C를 곱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배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테그랄에서도 이런 행동이 있었죠. 리미트에서도 이제 똑같이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테그랄에서 쓰였던 게 전혀 다른 기호인 리미트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인테그랄도 리미트도 다 선형적인 계산이기 때문이에요. 더하고 나서 극한을 하는 거, 더하고 나서 인테그랄을 했었었죠. 각각 리미트를 하고 나서, 각각 인테그랄을 하고 나서 더해도 괜찮다.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죠? 가산성이라고 배웠어요. 빼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요거에 대한 명칭은 지금 따로 이야기할 건 없는데, 곱하고 나서 리미트를 씌운 거랑 각각 리미트를 씌운 거랑 같다. 그리고 나눈 것도 같다. 근데 나눴을 땐 조심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찢으려면은 분모가 수렴은 수렴인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이게 성립이 안 합니다. 분모가 0인 거는 이제 수학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베타가 0일 때 얘기부터. 그리고 지금 내가 5가지를 먼저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이러한 그 선형적인 성질은 성립의 보장이 이런 식으로 그 두 연산 대상이 각각 수렴할 때만 오로지 쓸 수 있는 성질이라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하거나 혹은 둘 다 발산한다면 식을 다 정리를 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거를 바로 저 편리한 성질을 바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게 방금 이제까지 시작해서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요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을.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1번 한번 봐보시죠. 1번을 보시면은 2하고 n 플러스 n분의 1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 지을 수 있죠. 근데 얘도 무한대에서 0이 되고 얘도 상수니까 무조건 수렴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가산성 때문에 2 더하기 0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식을 막 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요게 앞서 설명했던 그 성질이 성립이 안 되면 이거를 통분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돼요.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 사례들로 물론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두 식을 곱했죠. 두 식을 곱했는데 우리 방금 나왔던 것처럼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얘가 2로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곱하기로 계산해서 2 곱하기 3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식을 굳이 정리한 다음에 판단 안 하시고요. 자,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 나누기일 때 내가 또 강조한 게 뭐였어? 뭐가 0이면 안 된다? 분모가 0인 경우에는 그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니까 예, 방금의 어떤 그 성질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음. 자, 지금 방금의 성질이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사례인데요. AN하고 BN이 각각 3하고 2로 수렴한대.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3을 대입하시면 답이란 얘기예요. 왜? 2는 상수니까 가산성을 이용해서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3AN하고 4BN을 가산성을 찢을 수 있죠. 배수성으로 3을 앞으로 보낼 수 있죠. 배수성 앞으로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AN하고 BN 자리에다가 아까 뭘 대입해라? 3이랑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대입하면. 네, 그냥 저 자리에다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엄청 쉽죠. 그러니까 저거를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특정 컨디션에서만 성립하는 거를 잘 지켜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식이 좀 복잡해졌죠? 근데 이게 다 분모하고 분자를 그리고 얘 분모 내에서도 다 찢을 수가 있잖아요. 다 수렴이 보장됐으니까.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얘도 AN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BN에다가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요 두 번째 2번 녀석인데 2번을 좀 자세히 풀어보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AN하고 BN하고 더 있으니까 적당히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지 않을까요? 수렴하지 않는 녀석들이 더하기로 인해서 개과천선이 이루어져서 수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N 플러스 BN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각각 수렴하는지 여부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되고 이렇게 변형시켜줘야 됩니다. 얘를. 그 규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엄격하게 잘 지켜져야 돼요. 오로지 그 두 대상이 수렴할 때
자, 이렇게 보면은 얘도 수렴하죠. 수렴하는 거 제곱해도 수렴하겠죠. 곱한 거니까. 얘도 수렴하죠. 수렴한 것끼리 더하거나 뺐죠. 이제는 대입하는 직거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고요. 요거 마이너스 4에서 답이 5이다. 자, 반드시 이런 루틴을 밟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 저기, 우리,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수렴하는 건지, 발산하는 건지, 함부로 정할 수 없는 부정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 우리 근데? 사실 함수 국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네, 맞아요.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설명 안 할게요. 완전 똑같아요, 그냥.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조금 낯서니까 한번 보시면은,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한 가지면 돼. 그럼 내가 팁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가장 그 부정형 중에서 쉬운 형태라는 거를 좀 짚고 갈게요. 왜 쉽냐면은, 그 여기에서만 지금 유일하게 여기 그 근사화를 여기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근사화가 뭐냐면은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를까? n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를까? n제곱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n하고 그 아래에 있는 차수들을 싹 다 완전히 지워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계산들. 근데 그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는 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정형의 종류가 많잖아요. 대부분의 부정형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일단 만들어 주고서 엔딩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고 갈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그 여기서 최고창이 n이니까 이거 이렇게 지워주고 되는 겁니다. 이게 약분을 해줘도 n이 살아남아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 차수를 그냥 생으로 지워줘도 되는 걸 이제 근사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프로시메이션. 그런 계산이 아무런 오류 없이 가능한 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가장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라는 그런 솔루션이 나와 있죠. 음. 여기서는 지금 n제곱이 최고차항이잖아요. 얘로 묶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보시면은 여기서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어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묶어주면서 얘가 1로 수렴하고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죠.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방금 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어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써볼게요. 0분의 0꼴도 따지고 보면은 무한대꼴이랑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는 분자가 무한대 가는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선생님 이거 아까 근사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근사화를 그냥 해도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례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더 풀다 보시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근사화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잘못이 되는 케이스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여기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루트가 있는 형태인데, 자, 그리고 루트가 나올 때는 무조건 이제 유리화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화. 음. 자, 여기서 근사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을 지우게 되면 2개 빼서 0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거 답은 이제 2분의 1이거든. 자, 루트가 나왔을 때는 위아래 그 루트에 대한 켤레를 곱해서 계산을 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뭘 거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거치게 됩니다.
자, 위아래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 통분을 해주시면은 여기는 1이 남게 되고요. 여기는 저것만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0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맞아. 요거 요 경우까지는 0이 나오는 게 맞네요. 요 경우까지 0이 나오는데 그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래 경우에서 n이 차수가 작다는 이유로 얘를 지우게 되면은 n 빼기 n이어서 그 근사화를 했을 경우에 0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요 사례는 한번 직접 우리 밟아보기로 합시다. 루트가 나왔을 때 위아래 요 마이너스에 대한 켤레를 곱해주시면은 n제곱 플러스 n에서 n의 제곱을 빼는 게 되고 위아래에다가 n제곱 플러스 n을 곱하는 거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지죠. 어.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뭘로 바뀌었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었죠. 얘도 무한 들어가고. 자, 이때는 이제 근사화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저기 n의 1승이 이건 n의 몇 승이에요? n의 1승이거든요. 루트 때문에. 얘를 지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n제곱이니까 그냥 n이 나와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저 근사화를 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하는 거. 보기 문제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봐보면, 그, 어, AN하고 BN 수열이 있는데 그 두 대소관계가 BN이 이제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극한도 역시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좀 특별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데 AN하고 BN하고 대소관계가 BN이 항상 크대. 근데 극한에서는 같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게 이 말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n분의 1이랑 n 플러스 1분의 1 얘네 둘이 있어요. 분모가 더 크면 숫자가 작죠? 그래서 항상 얘가 큰 게 보장이 됩니다. 근데 무한대의 영역에서는 어떤가요? 얘도 0으로 가까워지고 얘도 0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영역에서는 같지 않은 것들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같은 것들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같지 않은 것들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이제 또 샌드위치 정리죠. 자, 뭐냐면은 이렇게 세 수열의 관계가 AN, CN, BN 순으로 대소관계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 얘가 심지어 등호가 없는 이런 관계라 할지라도 만약에 극한의 영역에서 AN의 극한 값도 알파고 BN의 극한 값도 알파라면 이거 두 개가 같을 수가 없는 데가 아니라 같아질 가능성이 극한에선 생긴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CN도 무조건 알파로 수렴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죠. 요런 사례인데요. 어. 요거 극한을 보내주시면 3이죠. 얘도 극한을 보내주시면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N이 등호가 원래 없더라도 등호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AN도 3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N이 3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극한의 영역에서 AN은 혼자 커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문제의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자, 요런 사례인데요. n이 지금 수열이기 때문에 자연수예요. 양변을 나눠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 자체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2로 가까워지고 얘도 2로 가까워지죠. 실제로는 등호가 없었지만
그 극한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등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N도 2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시간에 따로서 풀어보시고. 자, 여기 포커스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그 2번, 3번을 중점으로 좀 봐볼게요. 1, 2, 3번을 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그 명제 문제로 참고 지시를 묻는 문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소재고요. 어떤 수열이 전 구간의 n에 걸쳐서 bn이 더 크면 더 작은 놈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큰 놈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직관적이죠. 나보다 작은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 위에 있어야 되는 나는 당연히 무한대로 자동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더 작은 놈이 있고 더 큰 놈이 있는데 더 큰 놈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더 작아야 되는 놈은 더 확실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역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반대 샌드위치 공식에 대한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샌드위치 공식은 얘네 둘이 똑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일종의 찌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값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역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시죠. 근데 만약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그게 같지 않다면 이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당연히 저 가운데 애가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인 애가 무한대로 샘솟지 못합니다. 얘가 위에 맞고 있어서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꺼지지도 못해요. 얘가 맞고 있어서요. 근데 여기 사이에서 진동하는 발사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공식은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양끝이 수렴해야 되고 그 값이 각각 같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두 값이 같지 않다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미끄러진다면 저런 식으로 예, 발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예시도 나와 있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다른 두 수열의 곱에 있어서 이제 그 경우를 나타내는데요. 어떤 한 녀석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녀석.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면은 진동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발산이죠. 근데 어떤 녀석은 일관되게 0으로 가까워지고 있대요. 이 두 녀석을 곱한 an 곱하기 bn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0으로 가게 되겠죠. 얘가 계속 진동만 하고 있을 때 얘는 계속 작아지니까 곱하면 0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샌드위치 공식으로도 조금 더 명시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an이란 녀석이 마이너스 m이랑 플러스 m 사이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싹 다 bn을 곱해주시면은 bn이 0으로 가니까 n이 극한에서 0, 0으로 같아져서 샌드위치 공식에 의해서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동하는 수열과 0으로 가는 수열의 곱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가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요거 할 수 있으시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한 가지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AN이 수렴한 일단 직접적으로 봤을 때 AN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AN-2가 수렴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 그냥 AN이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아까 그 선생님이 정리 준 말로는 얘는 AN-2 자체만 수렴이 가능한 거니까 AN-4라는 모양새가 나와 아니 마이너스 2라는 모양새가 나와야 여기다가 4를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굉장히 정석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덧붙여 줄게요. 이거 그냥 AN이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AN-2를 내가 BN이라고 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BN이 4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AN을 BN으로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은 AN은 BN 플러스 2죠. 그래서 내가 AN의 수렴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요거를 계산할 때 저 관계식에 따라서 BN 플러스 2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얘가 4로 수렴하니까 얘가 6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이항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저걸 보고서 AN이 6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6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잠깐 B도 수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A는 이제 6으로 수렴하는 거 알았죠. 그럼 요 발문은 BN 플러스 12가 수렴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BN이 수렴한다는 걸 당장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BN이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고 봐도 괜찮다고요. 이거 어떤 애들이야? 그러니까 수렴 대상의 어떤 그 반쪽짜리 수렴에서 그러니까 얘는 몰라요. 얘는 수렴하는 걸 알아요. 그때 그냥 얘도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수렴에서 반대편을 수렴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다. Bn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5 대입하셔도 저 논리 관계를 꼼꼼하게 따질 때는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은 AN, BN에 대한 이게 만약 논술 문제라면 그거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게 논술하고의 차이예요. 논술 문제에서는 AN하고 BN이 수렴이 되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죠. AN, BN에다가 직접 때려 받고 싶니? 그러면 수렴인지 가져와. 이거죠. 자, 요 사례까지 봐보고 아래 발전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AN은 무한대로 갑니다. 수렴이 아니네요. 자, 근데 AN 빼기 Bn은 수렴한대요. 그러니까 마처럼 발산하는 게 섞여 있어도 개과천선을 통해서 수렴하는 걸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AN에다가 무한대로 대입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입을 못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AN 빼기 BN을 내가 CN으로 두는 겁니다. 지금 그럼 내가 누구를 없애야겠어요? BN을 없애야 되겠죠? 왜냐하면 AN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BN에 대하여 정리를 해줍니다. BN은 그 AN 빼기 CN으로 쓸 수가 있죠. 이거를 BN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입해서 저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2AN 빼기 2CN 플러스 2가 AN이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는 저기 수렴하는데 얘네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니까 1분의 2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얘를 CN으로 두고서 그 BN을 없어지는 방향으로 BN 네, 수렴하니까 부정형이 아닌 거죠. CN을 수렴하니까. 어. 약간 발전 문제는 어느 정도 온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전 유형에서. 음.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 이 상황을 보시면은 AN하고 BN이 두 요소로 나와 있는데 둘 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요. 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뜯을 수가 없어요. 얘도 뜯을 수가 없어요. 뜯어도 답이 이제 똑같이 나오긴 하겠지만 뜯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론적으로 정석적으로 풀어보면은 얘를 CN으로 두시고 얘를 DN으로 놔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가요? CN은 자체가 확실히 수렴하죠. DN도 확실히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N 더하기 2BN이 확실히 수렴하는 CN이고요. 2AN 더하기 DN이 확실히 수렴하는 DN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AN을 목표가 뭐야? AN을 CNDN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BN을 CNDN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변변히 더하는 게 세상 제일 편하겠죠. 3의 AN 더하기 BN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은 3분의 1의 CN 더하기 DN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얘를 대체시켜 주시면은 얘는 9고 얘는 90이니까 99가 돼서 답이 33. 논술이면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논술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같이 해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술이라면은 이런 건 표시해 줘야 돼요.
그 관련된 약간 그 저기 법에서 뭐 서면 같은 거 쓸 때도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AN이 알파일 때 BN이 베타인 경우에만 요거 임으로 논술 답안이었으면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명시해 주고서 내가 이 푼 근거를 지키기 위한 원칙이 뭔지를 밝혀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좀 설득력이 좋겠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두 수열을 더해갖고 수렴하는 수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할 때는 당연히 수렴한 수열이 나오겠지만, 그냥 찢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서로 둘 중에 하나가 발산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둘 중에 둘 다 발산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밝혀주시는 게 좋다. 그냥 뭐 계산 과정 더 길지도 않은 거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고민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 조건만으로 AN을 따로 국밥으로 봤을 때 반드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가? 답은 예스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그게 증명 과정을 가름하잖아요. 자,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아니,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얘랑 빼주면 AN만 남게 되죠. 근데 수렴하는 두 녀석 간의 어떤 그 덧셈 뺄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CN, DN으로 이렇게 두세요. 근데 어차피 AN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둬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저렇게만 쓰시면 논술에서는 감점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요소죠. 어, 원론적인 원칙이 그 수렴할 경우에만 저렇게 따로곡밥 계산이 가능한 건데 너 왜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저렇게 계산했니? 논리적 비약이 있구나. 네. 저런 게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망상이 들어간 거죠.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라 그 논리를 앞서서 생각한 건데요. 그래, 너 잘났다, 감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논술을 쓸 때는 그 행간이 수학에서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주어진 직접적인 직언은 AN 빼기 1이 수렴하는 건데 AN의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논술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AN이 3인 겁니다. 수렴값이. AN이 3 반쪽짜리 수렴이죠? 그러니까 얘도 그 BN이 저기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거를 만약에 정식으로 따지려면 CN, DN 나갔고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3, 3 대입하면 되니까 3, 4, 12. 끝인 거예요. 근데 항상 조심하세요. 발산하는 애들이 섞여 있어도 수렴으로 개간초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럼 요거 6번 한번 같이 봐볼게요. 발전 문제랑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터프도 진도 나간 데까지는 다 풀어오시는 게 숙제겠고. 자, 이거는 AN이 발산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거랑 연산을 통해서 개가천선형 수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의 포인트예요. 이럴 경우와 이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죠. 얘를 CN으로 치환하시면은 누구를 없앨 거예요? BN을 없애야 되겠죠? AN에 대한 단서가 있으니까. BN은 AN 더하기 CN으로 고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분모가 AN 곱하기 BN이 될 테니까요. AN의 제곱 더하기 CN A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N의 3승에서 AN의 3승이니까 B 빼기 저기 B의 3승 빼기 A의 3승이죠. AN 플러스 CN의 3승에서 AN의 3승 저기 이거 3승 빼기 3승 그 인수분해 정리 기억나시죠?
저거 빼면은 몇인가요? C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N의 제곱 무슨 마이너스 AN, CN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만 어차피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가 여기 AN의 제곱인데 CN이라는 수렴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CN이 뭐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하잖아요. 답이 3인 거예요. 이렇게 치환해서 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맛보기고 어때요? 딱히 그렇게 어려울 만한 접점이 없죠? 오히려 더 체감 난이도 더 쉽지 않나요? 극한에서 배웠던 거를 약간 결만 달리한 느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런 거지 그 지금 나름 고1을 거치면서 고등수학에 대한 웜업이 되어 계시죠? 중학교 때 고등수학 올라가면은 막 숨 막히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훈련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도 금방 빼놓고 시험 대비 교재 주고서 우리는 이제 수능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디렉션이 좀 보이시나요? 네. 자, 이런 거 제가 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똑같으니까요. 어. 자,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플러스 1을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이거 그냥 n이죠? 어. 선생님, 근데 그런 방법이 되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그 방법이 수학적으로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자,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설명 방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발문이 되어 있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 통분해준다. 그러니까 이거 n으로 위아래 나눠주시면 결국에 내가 말한 대로 그런 근사화가 진행이 되고 앉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분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니니까 이거 다 지워주시면 돼요. 그냥 지워요. 지우세요. 2n하고 n이잖아. 3n이잖아. 답이 3이에요.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문제예요. 중간고사가 막 기대되지 않나요? 네. 자, 이제 4번 같은 게 조윤이가 우려하던 건데 저 1부터 n까지 더한 거 기억나시나요? 저거 한번 정리해 볼게. 그 시그마에서 배웠던 걸로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k. 그러니까 이거를 풀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n-1 더하기 n. 이거 구하면 뭐게라고 묻는 문제고요. 이거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1부터 n까지 k 제곱을 더했을 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점점점 해갖고 n의 제곱까지 더한 거. 그다음 k 3승이 있죠? 피차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 다음에 k하고 k 플러스 1 있고요. k하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 3승은 이거 결과 뭐예요? 2의 n의 n 플러스 1이죠. 요거 증명 안 해도 되죠? 저기 파스칼인가? 뭐지? 가우스인가? 요거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k 3승은 저기 이 녀석의 제곱이죠. 그다음 요거는 잘 보세요. 두 개죠. 3이에요. 이거 세 개죠. 4예요. 3이니까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의심스러우면은 k 제곱이랑 k 이거 두 개 더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4니까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암기가 되어 계셔야 되고요. 이게 암기가 돼 가시다면 이거 2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그 2를 아래로 내리시면 암산으로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이것만 암기해도 수학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원을 통째로 복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독식으로. 어제 우리 수학원 저기 수능 특강 이제 한 달 뒤에 깔릴 거잖아요. 깔리자마자 바로 수능 특강 한번 볼 거거든요. 수능 연계라 이제 안 볼 수가 없어서. 수능 특강이 이제 구성이 유형하고 유제가 있고 그 뒤에 레벨 연습 문제가 레벨 1, 2, 3잖아요. 레벨 1은 저기 개념 원리 연습 문제부터 쉽습니다. 레벨 2부터 이제 조금 헷갈려지는 게 등장하고 레벨 3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킬러급은 대체적으로 아니고 이제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가 수능 특강 레벨 3가 되겠죠. 그래서 수능 스타일의 복잡한 문제. 우리 지금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 제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그걸 드릴게요. 연간 모의고사 일정이 나와 있는
그 프로모션 그거를 코팅해서 드릴 건데, 맞아. 아까 그거 생각났구나. 그렇죠. 연간 모의고사 일정이 다 나왔어요. 우리 첫 번째 고3 올라가면은 그 고3 3월에 이제 모의고사 나옵니다. 고3 올라가자마자 한 1주나 2주 지나고 바로 봐요. 범위는 수학원 수학2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억이 나는 게, 나도 이 시기가 제일 기억이 나요. 이 시기 때 이제 내가 그 게임 계정을 지웠고, 그리고 이제 독서실을 결제를 했고, 독서실에서 겨울방학 시작과 동시에 정말 하루도 안 걸르고 오전 9시, 8시인가 9시에 도착해서 밤 10시에 가는 생활, 중간에 뭐 밥 먹고 잠깐 뭐 게임 1시간, 2시간 한 적도 있었고요. 그 생활을 계속 반복했어요. 주말에 일요일은, 아니, 토요일은 반나절만 쉬고, 그래서 주 6일째로.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이제 수능 특강과 그런 것들은 이제 수능 문제집이라고 하는데, 수능을 모토로 한 문제집, 그러니까 내신 문제집이랑 구분이 되죠. 그거를 이제 하나 잡고서 저기 수학 원투를 돌렸어요. 3바퀴씩 돌렸어요. 한 책을. 그 책을 하나밖에 안 돌렸을 뿐인데 많은 그런 양산형 문제들이 눈에 너무 잘 보여서 고3 때 첫 시험을 받고 80점인가 맞았는데, 그 점수가 우리 학교 이과 최고 점수였어. 그리고 우리 학교는 비평준화라서 반에서 그래도 5등, 3, 4, 5등 안에 드는 애들만 있었는데, 그 상장 지금도 그 블로그에 가면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때 표준 점수가 140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겨울방학 때 어지간히 더럽게 공부를 안 한 거죠. 그거는. 자, 요것도 그 2분의 n의 n 플러스 그거잖아요. 아니, 저기 6분의 n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잖아요. n에 관한 3차식이면서 요거 이제 초고상 3분의 1이죠. 위아래 6을 곱해주면 6분의 2니까 답이 3분의 1. 이것도 솔직히 암산해도 그렇게 막 무리하는 거 아니죠, 이 정도는. 네.